열심히 듣고 있는 숨은 청취자였는데 상담해볼까 해서 메일을 보낸다고 시작하신 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뛰어넘으시네요. 한동안 안 듣던 왠지 조동찬 선배가 떠난 뒤에 안 들으신 게 아닌가. 아니야, 그건 피해의식이야. 피해의식이야? 네, 예. 딱 결론이 나왔고요. 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재밌다. 아버지께서, 이분 청취자분의 아버지께서 식사하실 때마다 살해야 되는 거 계속 기침 콜록콜록. 물 마시다가도 콜록콜록. 뭐 먹다가도 콜록콜록. 제가 학생이고 자취 중이라 학기 중엔 집에서 밥 먹을 일이 별로 없어서 몰랐는데 방학 때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하다 보니까 식사 때마다 살에 걸리는 거예요. 잘 못 삼키고 삼킬 때마다 이렇게 약간씩 기침이 나오는 거죠. 엄마는 눈살을 찌푸리시고 아버지는 나이 들어서 저렇게 됐다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자꾸 넘기시는데 아버지 연세가 아직 환갑도 안 되셨는데 이게 노화 때문일까요? 요즘은 덜 하신기도 한데 크게 걱정한 일은 아닐지 답을 좀 달라고 그러셨어요. 그 살해라는 게 뭐 정상 우리 기도 반응이긴 한데요. 뭔가 음식을 넘기거나 이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 목에 있는 여러 가지 근육들이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 안에는 식도로 가는 구멍이 있고 공기가 통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구멍 중에서 음식은 식도로 넘어가는 구멍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당연히 공기가 통하는 기도는 닫혀야 되겠죠. 막혀야죠. 근데 그 닫히는 기능이 뭔가 약화됐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뭐 때문에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 연하장애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연하장애? 예. 우선은 아직은 젊으시기 때문에 뭔가 이런 연하장애나 이런 것들은 노인들이 많이 오는 질환인들이잖아요. 연하장애라 하면 삼킴장애. 그렇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근육의 약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네. 지금 봤을 때는 젊은 분이 반복적으로 그런다.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지 조금 면밀하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너무 한꺼번에 빠르게 넘기다 보니까 그런 엇박자가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은 연하장애 원인을 찾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그러냐를 좀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을 마실 때 살해가 걸리느냐 아니면 미음같이 맑은 죽이 그럴 때 그러느냐 아니면은 덩어리 있는 죽이 그럴 때도 그러느냐 아니면 딱딱한 음식물을 삼킬 때도 그러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테스트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그런 사례가 더 잘 걸리느냐 그런 것들을 좀 관찰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사례가 반복적으로 걸린다는 거는 사실 노인의학에서는 뭔가 그런 사례로 인한 흡입성 폐렴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좀 관찰해서 만약에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그러면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렇죠. 천천히 드시거나 아니면은 사례를 유발하는 유독 뭔가 원인이 있는 음식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걸 피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항상 그렇다. 그럼 한번 내가 목 넘김에 문제는 없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흡입성 폐렴 사실 위험하지 않나요? 노인으로 갈수록 폐가 나빠져서 결국은 사망하는 경우가 제일 많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이번에 2017년 사망 통계가 언제 나왔기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폐렴의 사망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인들의. 그 이유는 노인의 인구가 점점 올라가고 또 우리의 그 수명이 점점 증가하면서 사실 그런 것들이랑 다 더불어서 지금 폐렴의 유발 요인이 당연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거의 원인 중에서 당연히 흡입성 폐렴도 아주 중요한 팩터가 되겠고요. 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넘어가지 않아야 돼. 음식물이 넘어가니까 안에서 염증이 일어나서 폐렴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방하는 걸로는 노인들 보통 항상 앉아서 똑바로 자리에서 드셔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천천히 드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분들은 뭔가 천천히 스푼으로 물을 떠서 드시는 것까지 하는 그런 지침을 드리거든요. 사실 또 훈련을 시키기도 해요. 예, 그러면서 괜찮으면 또 다음 단계로 가고 기침하신 사례 그렇기 때문에 예,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관찰을 집중적으로 해갖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테스트해보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살해는 아무 문제 없다. 살해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결론. 그다음에 연하곤란. 음식물이 안 넘어가는 거는 문제다. 지금은 잘 드시고 있다. 네. 이번에. 그러니까 음식물이 안 넘어가는 게 연하곤란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병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된다. 뭐 사례가 심해지는 뭐 신경질환, 뭐 류게릭이라든지 신경마비 증상도 사실 있어요. 그런 거는
지속되는데 좀 좋아지고 이렇게 덜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병은 아닌 거다. 악화되는 것 같지는 걱정하지 않으니까. 말고 더 심해지면 병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네. 매운 국물을 후루룩 들이키다가 혹은 말씀하시면서 식사를 하다가 막 웃거나 약간 얘기를 할 때 호흡이 잘못돼서 이렇게 싹 기도로 음식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데 집안이 화목해서 밥 먹으면서 많이 웃고 얘기를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아, 진짜 그건 맞는 말이네요. 사례가 자주 걸리는 가족은 화목하다라고 하시겠네요. 아니, 그 좋게 보자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혼자 밥 먹을 때는 전혀 살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좋은 사람과 웃고 떠들면서 밥 먹다가 보면 이따금씩 살에 걸리더라고요. 서로 성질 내면서 하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건 아닌가요? 밥 먹으면서는 이렇게 싸우게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여튼 화목한 가정이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괜한 걱정이기를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다음.